안녕하세요, 법덩이 여러분. 오늘도 김매혁과 함께하는 즐거운 공부 방법론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예습형 인간형과 복습형 인간형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예습형 인간형과 복습형 인간형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먼저 그 개념을 한번 잡고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예습형 인간형과 복습형 인간형은 이 범위가 공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두 가지 부류는 나눠지게 돼 있어요. 자, 하나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할 때 심적인 부담감이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로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다른 것보다는 좀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지하철에서 이렇게 오늘 강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요건 요렇게 설명했으면 훨씬 좋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복습을 해요. 그러면 다음 강의 때 훨씬 나아져요. 그러나 제가 운전은 진짜 젬병이거든요. 운전은 차 안에 딱 앉는 순간에 차에 앉아서 한 10분에서 20분간은 차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운전을 하기 전에. 차라는 것을 운전하기 전에 미리 예습을 한다는 거죠.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운전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국한된 얘기만은 꼭 아닙니다. 저는 강의에 대해서는 복습형 인간형이고요. 차 운전에 대해서는 예습형 인간형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습형 인간형이 꼭 실력이 떨어진다 그런 건 아니고요. 복습형 인간형이 꼭 실력이 좋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면 실수를 줄이고 성공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은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부 내용에 국한해서 이 사항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요게 공부 단계예요. 사실은 저는 이걸 공부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운전이든 뭐 강의든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부라고 하는 것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원만하게 상향극선을 그리면서 점점점 나아진다고 생각하진 않고 계단 형식으로 돼 있어서 어느 순간 정체기가 된 것 같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갑자기 휙 수입이 오르고 실력이 오르고 이런 계단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노란색은요 예습형 인간형을 뜻해요. 그래서 노란색을 썼어요. 자, 예습형 인간형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계단, 공부의 계단이 있잖아요. 이 계단에서 여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세로 부분, 여기를 봐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짠 할 때 부담스러워.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부담스러워 해서 부담감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잘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담감이요. 그리고 두 번째, 생소한 내용들이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 생소함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이걸 모르는데 이게 좀 그렇다. 이렇게 말이죠.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나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되게 불안하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공부 방법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정리. 여러분, 하는 것 자체도 힘이 들고 어려운데 정리가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과정을 계속 겪다 보니까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자신감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떨어진단 말이죠.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담감도 떨치고 두려움도 극복하고 정리도 못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도 막아야 돼요. 굳이 예를 들자면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져요. 제가 운전이 이렇거든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참 신은 공평하다 보니까 어렵게 얻은 것은 쉽게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기억만 된다면 오래 기억이 되는 특성이 남아있어요. 예습형 인간형은. 그러다 보면 이 예습형 인간형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기어 올라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손을 놓으면 다시 떨어지죠. 그럼 다시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쌓아서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습형 인간형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교재는 기본서도 있고 요약서도 있고 문제집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선호하는 교재는 기본서예요. 기본서를 다시 읽어야 되겠다.
난 기본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복습형 인간형을 한번 볼게요. 복습형 인간형은 이런 공부 방법의 단계에서 시작에 세로를 보는 게 아니라 가로를 봐요. 시작은 출발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부담감이 훨씬 적어요. 그 다음에 생소함, 아예 알아나가는 거지. 알아나가는 거지.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배우면 즐겁네. 이렇게 해서 옆을 봐요. 세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부분의 두려움도 상당히 적어요. 그 다음에 정리. 여러분, 시작도 부담 없이 생소함도 잘 극복해 나가니까 정리를 상당히 상대적으로 예습형보다는 잘하는 거죠. 하지만 복습형이 정리를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당연히 자신감이 뭐가 있어? 매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예습형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가로로 보다 보니까 자, 어떤 느낌이냐면 평지를 걸어가는 느낌이에요. 예습형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느낌이라면 복습형은 평지를 걸어가는 느낌이죠. 근데 평지를 걸어가다 보면 뭐가 필요하죠? 이정표가 필요해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올라가는 거는 어차피 목표를 향해서 그냥 올라가니까 목표가 흐트러지진 않는데 평지를 걷다 보면 이 길 저 길이 생길 수 있으니까 목표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 목차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방향으로 잘 맞춰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목차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복습형 인간형입니다. 근데 대신에 절벽을 올라가는 것보다는 쉽잖아요. 쉽게 얻은 것이니까 금방 잊혀져요. 그래서 이러한 복습형들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자, 여러분. 시작도 생소함도 정리도 나름대로 생겨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바로 선호하는 교재가 뭐겠어요? 문제집이에요. 내가 공부한 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문제집으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자신이 제대로 정리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복습형 인간은 또 예습형 인간형과는 다르게 쉽게 얻었잖아요. 쉽게 얻어지니까 쉽게 잊혀져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망각을 합니다. 근데 예습형 인간형이든 복습형 인간형이든 제대로 공부한 내용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라고 했을 때 예습형은 오래 기억이 된다는 건 한 2, 3일 기억이 된다는 것이고요. 복습형의 경우에는 쉽게 잊혀진다는 것이 하루를 잘 못 넘겨요. 책을 덮고 돌아서면 뭘 봤었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물론 제대로 공부했던 거예요. 예습형 인간이 제대로 공부도 안 했는데 금방 잊혀지는 건 당연한 거고 진짜 제대로 공부했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필수 교재가 있는데요. 기본서를 선호 교재로 하는 예습형 인간형, 그리고 문제집을 선호하는 복습형 인간형, 전부 다 필수 교재를 놓치기가 쉬워요. 필수 교재는 기본서도 문제집도 아닙니다. 자, 필수 교재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요약서입니다. 예습형도 필수 교재는 요약서고 그 다음에 복습형도 필수 교재는 요약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요약서를 가져야 되는 그 의미는 달라요. 어떤 거냐면 예습형의 경우에는 지금 시작과 생소함을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생소하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죠. 정리가 잘 안 되고 전체 그림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단계는 이만큼 잘 모르지만 요약서를 보니까 전체 그림이 보이고 그리고 그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넘어야 되는 한 단계의 부담감이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자신감도 이것만 보면 된다는 말이지 하고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요약서가 잘 되어 있는 교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습형 인간형은 예습형 인간형과는 다르게 자신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교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데 그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교재가 바로 요약서인 거죠. 그래서 예습형이든 복습형이든 가장 중요한 게 요약서입니다. 많은 강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택하실 때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예습형이든 복습형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요약서가 잘 되어 있는 강의를 선택하셔야만 여러분들의 합격이 높아지는 것은 이 요약서가 주는 엄청난 힘 때문에 그래요. 물론 복습형이에요. 예습형은 그 취지가 다르긴 하지만 둘 다 반드시 필요한 교재가 요약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 강의를 들을 때 예습형은 어떻게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복습형은 어떻게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예습형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요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에서 많이 좌절하세요.
왜냐면 이런 어려움들이 그냥 다짜고짜 기본 강의 때부터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 강의를 들으실 때 자신이 예습형, 즉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단계적인 학습법을 가셔야 돼요. 여기도 다시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기본 강의를 동영상으로 가볍게 한번 들으세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생소함에 대한 두려움, 시작에 대한 부담감, 정리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빠르게 들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번을 빠르게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로 기본 강의로 모든 강의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를 하셨느냐? 예습을 하신 거예요. 요게 예습이 되는 거예요. 가볍게 한번 듣는 것이 예습이에요. 예습형 인간형은 기본 강의 때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좌절도 많이 하지만 여기서 잘만 되면 극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습을 한다는 차원에서 기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볍게 한번 들으세요. 그것이 작년 강의든 올해 강의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차와 2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2차 강의도 반드시 먼저 선행학습처럼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예습형 인간형은 미리 공부를 해서 들어갈 것.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본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으시는 거죠. 세밀히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요때가 진짜 여러분들 기본 강의죠. 그때 들으실 때에는 시작, 생소함, 정리, 자신감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가 확 줄어 있을 때니까 강의 내용이 잘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가볍게 들으셔야 돼요. 그냥 훌려 듣듯이 틀어놓고 딴짓 하시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들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습을 하실 때에는 예습형 인간형이니까 어디에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돼요? 예습. 따라서 복습은 핵심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예습형 인간형들은 아무래도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모든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걸 제가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핵심만 파악하세요 라고 해도 복습형 인간형보다 더 많이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습형 인간형들은 핵심을 파악하자.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복습형 인간형들은 어떻게 들으시면 되냐면 여기는 좀 쉽죠. 그래서 복습형 인간형들이 기본 강의 들 때 공부를 엄청 잘해 보여요. 왜? 세밀하게 한 번만 들으면 돼요. 대신에 이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필요 부분을 정독해야 돼요.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정독이에요. 핵심 파악이 아니에요. 복습형 인간형들은 핵심을 바로바로 파악을 해서 그것만 공부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필요 부분을 정독을 하라고 해도 복습형 인간형들은 예습형 인간형보다 정독을 덜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정독하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독이 필요한 사람과 정독이 필요하지 않고 핵심만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객관식에 갔을 때에는 이제 여기까지 예습형 인간형이 잘 넘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요,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먼저 푸세요. 강의를 듣기 전에 강의를 들으실 때에는 복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강의는 복습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스킬 위주로 공부하시는 습성을 기르세요. 또 문제도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복습을, 강의가 복습이니까 복습 시간을 따로 잡지 않으셔야 돼요. 요게 예습입니다. 요런 식으로 객관식 강의를 들으신다면 예습형 인간형들은 또 위기를 충분히 극복하셔서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습형 인간형들은 뭐라고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한번 어느 정도 점수를 딱 따놓으면 절대 그 점수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어려워요? 한번 그 점수까지 올라가는 게 스트레스도 많고 어려운 것일 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복습형 인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습형 인간형은 문제를 안 풀어와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많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자기가 너무 선호하는 문제다 보니까 신난다 하고 문제만 풀고 그냥 덮어버리고 또 정리를 안 하고 또 다른 문제집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복습형 인간형은 요약서를 반복을 꼭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전체 요약서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문제를 푸실 때 요약서를 꼭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예습형 인간형은 요약서를 안 봐도 되느냐?
아예 봐야죠. 보는데 여러분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꼭 먼저 풀라는 거예요. 또 문제를 풀다가 막히잖아요. 또 그럼 습관적으로 기본서로 가요. 기본서로. 기본이 부족해. 그래서 제가 요약서를 추천드렸고 여기서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요약서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복습형의 인간형은 아무래도 문제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크니까 요약서를 반복해서 보라는 겁니다. 절대 어느 한쪽에 치우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은 공부 방법을 강조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예습형인지 복습형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습형이라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복습형이라고 해서 내가 대단해 이렇게 또 가셔도 안 됩니다.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교재를 집필 만들 때 예습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도 많았고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자신감도 조금은 낮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첫 해 만들었던 교재를 보잖아요. 솔직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내용도 그렇고 정리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은 부담감도 훨씬 적고 두려움, 못함, 하락도 없어요. 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처음에 하는 일에 대해서 부담감이 큰 예습형 인간형이지만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복습형으로 바뀐 거예요. 교재 작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하시면 예습형 인간형으로 시작되는 분야를 할지라도 나중에는 복습형 인간형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짜고 어떻게 공부 방법을 적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둥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